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입춘이 지난 지 벌써 일주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저 산에 들밭에 덮인 눈덩이만큼이나 우리 농촌의 농민의 가슴은 얼어붙어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연말 통과된 한나라당 위주의 날치기 형식을 통한 FTA 비준은 우리 농촌에게 더 큰 그림자를 들여왔습니다. 저는 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위주의 한국이 불리한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이 한미 FTA를 폐기하고 필요하다면 재협상을 해서 한국의 국익을 반드시 보장하는 그러한 협상이 되도록 주도할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 지역 구민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은 조일련이는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찬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18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확한 그러한 사실도 아니고 표현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일련은 17대 국회의원 당시에 한미 FTA를 비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찬성을 주장한 적도 없고요. 제가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0년 전에 쌀을 즉각 개방하느냐 10년을 연장하느냐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유예하는 것이 옳다 해서 10년을 유예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2003년이 되어서 만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4년에 다시 재협상을 통해서 10년 유예를 한 번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즉각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이냐를 놓고 국민은 국민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서로 각자의 주장과 논리가 맞다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6월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경험과 그리고 이 WTO 출범과 함께 양자 간의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쌀 비준 문제에 대해서 저는 10년을 유예하는 것이 즉 10년 동안 개방하지 않고 연장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민의 특히 쌀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여 저는 국회에서 마이크도 없이 원고도 없이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여 많은 의원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로 인해서 이 비준안이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시 10년간 쌀 시장이 개방되지 않고 관세화로 가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촌은 10년 동안 쌀농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상황은 계속되었지만은 즉각 개방이라는 파고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판단은 옳았고 그것이 농촌, 우리 쌀농사를 지시는 농가에게는 절대적인 그러한 상황이었고 결과였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증거를 또 당시의 현황을 확인하고 저의 뜻을 표현하고자 당시에 제가 발언했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많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가려서 마이크도 없는 상황에서 저의 주장을 폈던 내용을 이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확인하고 대한민국 농업이 가야 할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이해하고 의논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가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농업이 생산 농업으로는 안 된다. 가공과 판매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팔기도 하지만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시장으로 식품을 싣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 농촌에 새로운 웃음과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로 저의 공약을 한 축으로 말씀드리면서 8년 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발언을 함께 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일현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3일 청문회 쌀 관세와 유예 협상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 쌀 비준 동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있었고 토론에 나서기로 한 의원들도 토론 철회 의사를 밝혔다. 마이크 시키세요. 왜 이러세요? 이건 난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 이거 보세요. 저 언론사에 계신 분들 제 얘기가 들립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언론사에서 정확히 내용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 얘기가 잘못됐을 때는 어느 의원님도 오셔서 또 얘기하실 수, 괜찮아요. 어느 분이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 현실을 인지 못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농민이 농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듣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무슨 얘기가 문제가 되냐면은 첫 번째, 쌀 협상이 잘못됐다, 재협상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쌀 협상이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의 입장에서 협상이 100% 잘 됐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 시작부터가 우리는 칼끝을 잡고 협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이 협상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내용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재협상은 1994년 6월 협상이 타결되고 95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WTO가 출범할 때 우리는 그 비준을 받은 내용에 한 줄 들어 있습니다. 뭐냐? 이 쌀 협상 결과를 정부가 받아서 이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그리고 이 법무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 1995년에 출범해서 우리가 10년 유예를 받은 2004년에 이 시효가 만료되면은 다시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일반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다시 협상을 해서 10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협상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협상을 받지만은 우리가 유예 10년을 하되 앞으로 우리 의사에 의해서 언제라도 관세화로 가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은 관세화로 갈 수 있는 명문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왜 양자간 협상은 이 비준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양자간 협상이라는 것은 다자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에 우리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께서도 붙여놓고 하듯이 DDA 협상 뒤에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미뤄서 우리 국익에, 농업에, 농민에게 득이 된다면 왜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쉽게 풀어 얘기하면은 카드값을 연체한 사람이 대출을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6월 협상의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10년 유예를 국가가 금년 이내로 처리하지 않고 DDA 협상에 임하는 것은 DDA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끌어내는 데에 불리한 입장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화로 차라리 가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비축제를 사주는 쌀값, 한가마값이면은 공식적으로 공매를 통해서 중국쌀, 미국쌀은 4-5가마, 그리고 태국쌀은 6-7가마 삽니다.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일반 관세가 되면은 한가마 값으로 10가마 이상이 들어오는데
우리 농촌이 이것을 막아낼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회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협상은 좋지 않지만은 농민 여러분께서도 이 정부가 앞으로 농업을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 자금률을 갖지 않은 나라는 진정한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사료 포함해서 식량 자금률이 126.7%입니다. 독일은 132.1%입니다. 우리 프랑스는 175.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26.7%에 달합니다. 물론 농업을 회생시키는 데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농민 여러분께서 10년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 농업이 경쟁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정부와 함께 찾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께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알고 그리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까지 저 자신 국회의원을 2번 하면서 표가 되는 쪽으로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뀌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맞나 틀리냐 기준에서 그래서 선택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희 선생께서는 1582년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농업을 해서 필요한 것은 10년 유예를 받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의 표가 있고 압력이 있지만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일시적 주장을 붙였던 갈릴레이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이 가야 할 것은 이 순간에 이 비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죽하면 여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 맨발로 닿는 닭발보다 더 열심히 험하게 일한 손을 가진 농사꾼 자식 조이련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진정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이냐고 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우리 당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봉사가 이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임당수에 빠지듯 우리는 개인의 표를 보고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표되는 쪽으로 쌀을 키우다 보니까 10년 전 유예를 받았을 때 쌀값을 계속 조정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2조를 부었음에도 아무 효과가 없고 고가는 비었고 농민의 원성만 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9조를 똑같이 부어서는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그리고 현명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민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오늘의 이 불안을 드린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부가 진정으로 최대한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100번 1000번 양보하고 숙고하지만은 이번 협상은 비준안을 받아서 10년을 더 연장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 한다. 왜? 10년 뒤에는 반드시 개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받아들이는 22만 6천 톤 중에서 22,600톤은 시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 10톤 트럭으로 2,260대 분의 쌀이 시판됩니다. 이 상황에서 개방을 하고 이것은 밀려갔을 때에 그것은 누가 받느냐? 결국은 농민이 먼저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에 조리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모두가 다 농민과 이 국민이 이해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우리 언론인과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왜 이것이 문제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여기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확인합니다. 저는 소신과 확신으로 농사꾼의 자식이지만은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밝혀주는 현명한 국회가 선택하는 것은 이 비준안을 처리해야 된다. 어떻게 되도록 빨리 해서 우리의 힘을 차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죽을 힘이면 채석 223인 중
찬성 139인, 반대 61인, 기권 23인으로서 일부 개정 비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단상을 점거한 반대파 의원에 맞서 왜 비준안이 처리돼야 하는지 당당하게 찬성 토론을 벌였던 의원이 있었죠. 바로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입니다. 누구보다 농촌을 사랑하지만 각 언론 매체에서도 그 조일현 의원의 주장에 많은 관심을 표하며 크게 다뤘다. 부모가 화전민 그만큼 그의 발언은 신선했고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다. 지역구민 대부분이 농민. 정치인에게는 자연 수명보다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이 발언을 하고 다음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으로는 쌀 협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에 떨어지더라도 농촌이 쌀 시장을 10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로 뜻밖으로 언론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순간적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또 섭섭한 부분도 계셨지만은 저의 판단이 옳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날로 늘어서 처음 발언했을 1년 전에는 적어도 8대2로 반대하고 저를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적어도 한 6대4 정도로 저의 판단과 발언이 옳았다고 얘기해 주실 때 저는 정치인의 갈 길을 맞다고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